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산간호학원의 강교수입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 중에 하나가 공중보건학 개론인데요. 그 중에서 의료관계 법규는 매번 6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 중요한 교과목입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공개된 자격시험과 과거의 국가시험을 분석해서 반영하였기 때문에 보시고 암기하신다면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잘 들어요. 출발! 의료관계 법규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서 법률별로 한 개씩 총 6개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3장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요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은 정신질환의 예방, 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복지, 권리 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의는 최근 자격시험에서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같이 알아볼까요? 정신질환자는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과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정신건강증진 사업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 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입니다. 정신건강증진시설에는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이 있습니다. 정신요양시설은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정신재활시설은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사회 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입니다. 다음은 정신건강증진 국가계획의 수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의 기본계획 수립을 해야 합니다.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으로는 영유아, 아동, 청소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 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 증진 사업, 정신질환자의 건강 취업, 교육 및 주거 등 지역사회 재활과 사회 참여를 5년마다 정신질환자의 인권과 복지 증진 추진 사항에 관한 백서를 발관, 공표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실태 조사를 해야 하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정신질환의 인구학적 분포, 유형률 및 유병 요인, 성별, 연령 등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정신질환의 치료 이력, 정신건강증진시설 이용 현황,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 정신질환자의 취업, 직업훈련, 소득, 주거, 경제상태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 서비스, 정신질환자 가족의 사회, 경제적 상황, 그 밖에 정신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해당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 운영 가능하며 시도지사는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 운영 가능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정신건강 전문요원의 자격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이 부분은 최근에도 과거 자격시험에도 출제가 자주 되었습니다. 정신건강 전문요원에는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정신건강 간호사,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정신건강 작업치료사 등이 해당됩니다.
보수교육 및 인권교육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정신건강 전문위원회의 보수교육은 매년 12시간 이상을 받아야 하고, 인권교육은 정신건강 증진 시설의 장과 종사자는 인권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대면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으로 받아야 합니다. 정신질환자의 보호 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최근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꼭 암기해 주세요.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중인 사람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과 배우자, 미성년자, 행방불명자,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 의무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다음은 정신질환자의 입원에 대해서 종류별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종류별로 다양하게 자격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의입원입니다.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자의입원 등을 한 사람이 퇴원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퇴원 등을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자의입원 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입원 등을 한 날짜로부터 2개월마다 퇴원 등을 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은 동의 입원입니다. 정신질환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 신청서를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그 정신의료기관 등의 입원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입원 등을 한 정신질환자가 퇴원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퇴원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가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퇴원 등을 신청할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 결과 환자의 치료와 보호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퇴원 등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2시간까지 퇴원 등을 거부할 수 있고 입원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입원 등을 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입원 등을 한 날로부터 2개월마다 퇴원 등을 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영역인데요.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 의무자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로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만 해당 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입원 등을 할 때 보호 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원 등 신청서와 보호 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입원 등의 기간은 최초로 입원 등을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응급 입원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입원 등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서 정신의료기관에 그 사람에 대한 응급 입원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응급 입원이 의뢰된 사람을 3일 이내의 기간 동안 응급 입원을 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입원 등의 금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응급 입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 등에 입원 등을 시키거나 입원 등의 기간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진단의 유효기간은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30일까지입니다. 다음으로 권익보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정신질환자이거나 정신질환자였다는 이유로 그 사람에 대하여 교육, 고용, 시설 이용의 기회를 제한 또는 박탈하거나 그 밖에 불공평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누구든지 정신질환자 그 보호 의무자 또는 보호라고 있는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녹음, 녹화 또는 촬영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입원 등을 하거나 정신건강증진시설을 이용하는 정신질환자에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른 치료 또는 재활의 목적이 아닌 노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그 밖에 권익보호사항으로는 비밀 누설을 금지해야 하고 수용 및 가혹행위 등의 금지가 필요하며 특수치료에 제한을 해야 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사람에 대한 전기충격요법, 인슐린 혼수요법, 마취와 최면요법, 정신외과요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료, 정신질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신체 일부 절제술, 정신질환 증상을 교정하기 위해 시행되는 혐오자극법,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본인의 동의, 다만 본인의 의사 능력이 미흡한 경우에는 보호 의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권익보호사항으로는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금지, 격리 등의 제한의 금지를 하고 있으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경우가 아니면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체적 제한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이 입원 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격리하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내용, 병명 및 증상, 개시 및 종료의 시간, 지시자 및 수행자의 사항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해야 합니다. 자, 그럼 작업 치료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작업은 입원 등을 한 사람 본인이 신청하거나 동의한 경우에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시켜야 하는데요. 그리고 직업훈련 지원을 살펴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으로부터 회복된 사람이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들에게 적절한 직종을 개발, 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경제적 부담의 경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 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신질환자의 사회 적응을 촉진하기 위해서 의료비의 경감, 보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꾹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새로운 강의 동영상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